철 300년대의 잠들개는 죽음과 주사위를 굴리는 것이었다. 온 가족이 한 침대에 몸을 밀어놓고 숨을 나누며 얼어 죽지 않으려 했다. 아이들은 손가락이 얼어붙은 채 깨어났고 침대 시트는 얼음으로 변했다. 소빙하기는 매일 밤을 죽음의 전투로 만들었다. 중세 잠꾸러기들을 살려낸 절망적 비결은 무엇이었나? 자신을 1300년대 유럽의 농부로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를 소빙하기라 부릅니다. 너무 추워서 모든 것이 항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집은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듭니다. 문 앞에는 눈이 쌓여서 거의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얼음 덩어리로 변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빙하기는 단순히 하나의 나쁜 겨울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수백 년의 얼어붙은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13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은 훨씬 더 추워졌습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름은 정말 짧아지고 겨울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북쪽은 밤이 너무 추워서 6월에도 얼어붙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름 한가운데서 겨울 날씨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농부 가족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짜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잠은 죽음과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충분한 따뜻함 없이 잠이 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너무 차가워서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병은 조용한 밤에 교활한 괴물처럼 기어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인합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전체 마을은 여름 동안의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겨울철에는 집안에 훨씬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어둠과 추위는 사람들을 오늘날보다 훨씬 빨리 잠자리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 침대 시트는 얼음으로 단단히 얼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이 기록한 바로는 신성한 남자들은 기도할 때조차 춥다고 적었습니다. 기사들은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2개의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 쓴 사람들은 강이 얼어붙어 마차가 그 위를 가로지를 수 있었을 정도로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돌처럼 단단해졌다면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잠을 자려고 할 때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세요. 소빙기는 매일 밤이 생존을 위한 싸움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남성과 여성은 검이나 방패를 사용하기보다는 습관, 오래된 가족의 요령, 그리고 함께 뭉치는 데서 얻은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잠을 잤는지는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위가 중세집에 밀려올 때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이 사는 두꺼운 돌 성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은 나무와 무엇인가를 섞어 만든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진흙과 짚을 혼합한 것입니다. 벽은 얇고 종종 틈새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이러한 틈을 통해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스며들어 모든 따뜻함을 빼앗아갔습니다. 바닥은 단단히 다져진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누워있는 사람의 뼈까지 찬 공기가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붕은 집, 갈대 또는 마른 풀로 엮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진에서는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내부에서 따뜻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쌓여 녹아내리면서 차가운 물이 아래 방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동물 가죽이나 천조각으로 차가운 공기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집에서 사용하는 단열재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온 집은 거대한 냉장고처럼 되었습니다. 방중앙의 불은 차가움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값이 비쌌고 굴뚝이 없거나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정이 되면 불은 보통 빛나는 숯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드리워지고 모든 것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웅크리고 있었고 노인들은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꺼운 양모 담요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결코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족들은 담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꿰매어 만든 오래된 코트나 바닥에 깐짚을 사용했습니다. 중세의 집은 겨울에서 숨기기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바람이 벽에 긁힐 때마다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모든 돌풍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며 따뜻함은 결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차가운 밤에 사람들의 몸은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여론으로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자는 것이 살아남기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침대에는 부모, 아이들, 때로는 하인들도 함께 자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천을 나누는 것은 편안함과 얼어붙은 팔과 다리로 깨어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의 침대는 종종 정말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실용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몸은 더 많은 온기를 의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단순한 나무 틀에 짚을 넣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정교하게 조각된 침대에 깃털, 매트리스가 있어도 같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침대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모두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잠은 종종 부모나 조부모의 포옹을 의미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담요 아래에서 함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둥지를 만들었다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밀접하여 아무도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호흡은 하나의 큰 리듬이 되었습니다. 침대는 사람과 직물로 만들어진 난로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까이 붙어 앉아 얼음을 막아주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여관과 수도원에서 잠자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종종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려는 그들의 필요가 이로 인해 불편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새 학생과 형들이 작은 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몸에서 나오는 열은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히터가 없는 세상에서 침대는 결코 단순한 침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방법이자 만남의 장소였으며 사람들로 만들어진 따뜻한 요새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과 그 아래에 있는 것 역시 그들이 밤을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트리스는 집, 마른 풀 또는 오래된 잎으로 채워진 가방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집 침대는 거칠고 벌레가 좋아했으며 금방 납작해졌습니다. 그러나 피부와 얼어붙은 땅 사이에 이 악한 장벽조차도 살아남고 죽음에서 갈라지는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거위솜이나 다른 부드러운 물질로 채워진 깃털 침대는 열을 더 잘 가두는 쿠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정말 심해질 때에는 부유한 가족들도 차가운 바람에 시달렸습니다. 담요는 수면의 진정한 보호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담요는 양모로 만들어져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두세 겹으로 겹쳐서 덮었습니다. 하지만 양모는 따뜻하더라도 습기나 서리에는 항상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추운 곳에서는 가족들이 동물 가죽으로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온기를 위해 자기 덮개 위에 털을 덮었습니다. 중세의 밤을 상상하는 것은 쉽습니다. 꺼져가는 불의 타닥거림, 바람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양모의 무게가 눌러오는 느낌. 그것은 따뜻함과 하루의 작업 냄새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화려한 자수로 장식된 담요 아래에서 꿈을 꾸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기운 빠진 오래된 코트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침대로 다가오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매트리스와 담요는 간단하든 화려하든 간에 가정용 물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소빙기와의 야간 전쟁에서의 무기였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가장 강한 사람도 아침이 오기 전에 추위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른 밤에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더 부유한 집에서는 침실에 돌 벽난로가 있어 장작이 타닥거리며 불꽃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불꽃의 빛은 단순한 빛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조차 연료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잘라야 하고 말려야 하며 운반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숲이 점점 작아지자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농부들은 단 하나의 방 있는 집에 단 하나의 불만 있었습니다. 저녁 동안 불을 계속 지피웠지만 자정이 되면 불꽃은 단지 빛나는 수초로 변해 몇 점의 빛만 남겼습니다. 추위가 스며들자 가족들은 더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불을 밤새 켜두기 위해 귀중한 나무를 다 써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구로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침대 난로는 뜨거운 수초로 채워진 금속 팬이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시트 사이에 에슬릿되어 습기를 쫓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벽난로에서 돌을 데워서 천으로 감싸거나 점토 항아리에 담아 담요 아래에서 열을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불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의 폐를 차게 했습니다. 불꽃은 풀지붕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침까지 불을 계속 지킬 만큼 충분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닌 가난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담요와 불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밤에 대한 마지막 방패로서 의복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의 가벼운 파자마나 잠옷과는 달리 중세의 수면복은 거의 일반 의복과 같았습니다. 울, 리넨, 그리고 때때로 털로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하루 종일 일한 옷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대한 유일한 보호를 벗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칠은 양모로 만들어진 셔츠, 두꺼운 바지, 그리고 두터운 외투는 밤옷으로 2배의 역할을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수면용으로 만들어진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긴 리넨 셔츠, 두꺼운 잠옷, 다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두꺼운 양말. 그러나 가장 유명한 아이템은 나이트캡이었습니다. 털로 만들어진 간단한 모자로 턱 아래에서 묶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이 빠져나가는 머리를 덮었습니다. 중세 후반의 그림에서는 종종 잠자는 사람의 얼굴이 뾰족하거나 둥근 모자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단순한 귀여운 모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양말, 장갑 겹쳐 입은 셔츠가 복장을 완성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 쓴 일부 사람들은 사람들이 발에 천을 감거나 집안에서 여러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잠은 그저 좋아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 덥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세에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복은 갑옷과 같아서 각층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건 가난한 농부들에게 따뜻함은 가족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바로 그 동물에게서 오기도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집이 종종 농장 동물과 공유되었습니다. 소, 염소, 양, 그리고 때때로 돼지까지. 이는 단순히 편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소는 그 거대한 몸과 안정적인 호흡으로 살아있는 용광로처럼 열을 방출했습니다. 양과 염소도 공기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실내에서 자고 있는 닭들은 작은 열기 방출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단순한 음식과 작업의 도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밤 동안에 조용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한 방의 오두막을 몇 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동상이 걸리는 것과 안전한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밀접한 접촉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배설물 냄새, 끊임없는 발소리, 그리고 가끔 동물 소리는 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벼룩, 이, 그리고 다른 벌레들이 이런 환경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가족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편안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가장 추운 달에 동물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둘 다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온 방문자들은 이러한 생활 방식에 충격받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소빙기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같은 적인 차가운 어둠에 맞서 서로 몸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공유된 공간에서 중세의 집은 마구간, 침실, 피난처가 모두 되었습니다. 소의 숨결은 잠자는 아이들의 한숨과 뒤섞였습니다. 따뜻함은 단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동물의 것으로 원초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침실은 좋은 단열재가 있으며 담요는 부드럽고 히터는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중세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인 차가움을 선택합니다. 수면 과학자들은 더 차가운 방이 몸의 자연 리듬을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천을 낮추고 마음이 쉬도록 돕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차가움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사용되면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대 수면 전문가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방을 60도에서 67도 사이로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범위는 한때 얇은 벽의 오두막에서 농부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수면질을 위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중량 담요는 과거의 두꺼운 양모 덮개를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생존 장비라기보다는 사치품으로 판매됩니다. 밤에 여러 겹의 의복을 입는다는 개념 역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플란넬 파자마, 두꺼운 양말, 그리고 뜨개 모자는 중세 추위에 맞서 싸우기 위한 관습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절박함이 아닌 편안함을 위한 선택입니다. 기술은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전기담요, 가열 매트리스, 기후 조절 덕분에 따뜻함은 항상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겨울에 창문을 열거나 서늘한 베개를 사용하여 신선한 느낌의 잠을 취하려고 합니다. 중세 농부들이 생존하기 위해 겪었던 일들이 이제 현대에 잠자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찾는 것과 겹치는 놀랍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는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틈새를 통해 스며드는 얼음 바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통제된 양으로 재현하기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차가운 수면은 악몽에서 라이프스타일 선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생존 요령이 위험이 사라지면 어떻게 트렌드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빙기의 깊은 겨울에서 중세의 밤은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어둠은 르시가제가 안에서 16시간 동안 지속되어 그 누구도 한 번에 모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세분화된 수면이라고 부르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농부들과 부유한 귀족들 모두 어둠이 찾아온 직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양모와 지폐층에 둘러싸였습니다. 4시간이나 5시간 후 많은 이들이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남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일어나 벽난로를 저어주거나 불에 장작을 더한 후 다시 잠자리에 가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했고 타오르는 숯의 희미한 빛 속에서 시편을 속삭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족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이웃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사와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휴식을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 사이의 간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긴 추운 밤에 맞춰진 자연 리듬이었습니다. 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휴식하며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두 번째 잠을 자고 난 후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노멀한 일이었습니다. 주의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불은 신경을 써야 했고 밤은 전적으로 잠을 자고 보내기에는 너무 길었습니다. 이로 인해 잠은 무의식이 되는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휴식, 기도, 조용한 작업이 얽힌 천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필요성과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얼음의 요구에 맞게 굴복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였습니다. 얼어붙은 세계를 돌아보면 중세에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열재가 없고 중앙난방이 없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좋은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겨울밤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요령, 침대를 공유하고 옷을 겹쳐 입고 동물을 실내에 두고 두 번의 수면 사이에 깨고 는 편안함을 위한 발명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빙기는 절망 속에서 창의성을 끌어냈습니다. 뜨거운 수초로 채운 침대 난로, 꽉 조여있는 나이트캡, 얼어붙은 땅에 눌린 집 매트리스, 모든 것이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인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야 할 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잠을 개인적이고 잠금 해제된 문 뒤에 개인적인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세 사람들에게 잠은 공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을 나누는 행위였고 밀착된 몸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으며 어둠에 맞서 싸우는 동안 같은 공기를 마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주인은 신체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도 시험했습니다. 생존은 남편과 아내, 서로 다른 세대, 인간과 동물 간의 밀접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의 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편안함은 불이나 양모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의 고요 속에서 그들은 함께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